지금 조정이 온 건 사실이고 금리 인사이냐 금리 인하냐 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의 조정을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 대신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마세요. 주식은 그거 전혀 별개다. 근데 만약에 네이버랑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빅테크랑 비교한다면은 안 하죠. 아, 게임이 안 되죠. 이게 체급이 다릅니다. 체급이. 이거부터 여쭤봤어야 되는데 체급이 너무 근데 달라요. 체급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성장을 하는지 돈도 잘 벌고. 그건 이제 한국에서니까. 한국에서니까. 혹시 지금 이제 뭐 빅테크도 얘기해 주시고 2차전지 테슬라, 엔비디아, 반도체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그 외에 또 뭐 좋게 보시는 뭐 섹터나 기업 있으실까요? 우리나라 아니면 기업들 또 같은 진짜-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네 가지로 얘기해 볼까요? 네 가지. 네. 하나는 반도체 될 거예요. 예. 왜 반도체가 되냐? 지금 삼성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착시 효과를 노리고 착시 효과를 보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주가 보면 차트 보시면 살아 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소부장이라고 해서 니노공업이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네. 요즘에 핫한 게 한미 반도체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이 반도체주 살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차트가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좀 쓰러져 있지, 나머지 소부장 애들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훅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살아 있어. 왜냐하면 저쪽에 미국 시장에서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건 좀 착시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살아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이 답답하신 것 뿐이지, 예, 전체는 살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역시 아까 네이버, 예, 그쪽 시장에 우리는 좀 많이 약한 상태, 그 주가가 회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면 순환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또 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또 하나 보고 있는 게 요즘에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조선주. 조선주가 이제 근데 조선주는 롱텀으로 가셔야 될 겁니다. 단기로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 조선주가 이제 가는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자동차 판매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꺾일 때가 2014년, 15년이었는데 정점이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꺾인 거는. 근데 자동차주도 그때 꺾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주만 현대차만 그렇게 꺾인 게 아니라 포드나 이렇게 전 세계도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이렇게 꺾이게 돼요. 실제적으로 그게 연결돼 가지고 코로나 직전에 이제 전 세계 판매량도 줄어들게 되고. 그런데 올해 지금 전 세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1억 대를 돌파한다 합니다. 1억 대. 그 전까지 그게 아니었거든요. 네. 어마어마하죠. 1억 대. 그치, 1억 대라고 하네. 그 2023년 되면은 2억 대가 돌파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커진다는 얘기인데 거기에는 아무래도 전기차가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선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겠죠. 조선주랑 자동차는 무슨 상관이에요? 물류. 자동차를 수출하고 네, 수입하고 이런 물류.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운임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뭐 적정 가격이 있겠죠. 왜냐하면 하지만 그 전에는 저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스마트폰 가지고 장사했던 시절이에요. 조선주들이 해운이나 이런 애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대규모로 아주 큰 것들이 움직이면 자동차 팔려면 철도 움직여야 되고 화학도 움직여야지 엄청나게 많이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선주가 슈퍼사이클 20년에 한 번씩 오거든요. 10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빠졌고 이제 앞으로 10년 올라간다 하니까. 그 정도로요? 네. 그럼 지금도 많이 올랐잖아요. 조정도 좀 받긴 했는데 더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올라가죠. 근데 정고점 모르겠어요. 정고점 뜨는 거는 워낙 이게 가격이 너무 차이 납니다. 뭐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 그건 무리고 요거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호재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단점 하나 있어. 우리나라 조선주가 항상 끌고 가야 될 단점이 하나 있죠. 인력이 부족하죠. 예. 고급 인력. 조선은 다 용접을 하거든요. 이렇게 사람 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참 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업이 10몇 년 전에 박살났을 때 구조조정했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을 다 자르지 않았어요. 다 젊은 사람들만 다 잘랐어요. 조선은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남으셔가지고 조선을 다시 키우고 이제 젊은 사람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 힘든 일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잖아요. 다 이제
1, 2개월 영접 배운 그 맞아요. 해외인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거제에 계시던 분들이 다 평택 가시고 조선 너무 힘들다고. 네, 맞아요. 음. 거기 급여도 많이 주고 차라리 평택과 삼성공장 지어주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조선이 갖고 있는 그 문제인데 그거는 뭐 풀어가겠죠. 뭐. 네. 조선 배도 이제 교체 주기가 그렇게 20년 그렇죠. 만에 오는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뭐 뉴스에 보니까 친환경 배 그런 것도 다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다 해당되니까 그렇게 선박 수주 물량이 엄청난 거군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것도 이제 사이클이 왔는데 또 이걸 완전히 다 엎어버리거나 엎어버리고. 아니면은 기존의 배에 이제 이걸 뜯어내가지고 이걸 친환경을 바꾸던가 이렇게 다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잘하니까 사실 LNG선뿐만 아니라 그 다 잘하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죠. 이제 네 번째는 이거는 이제 실제 눈에 드러나는 팩트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까 조선주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가능성을 보고 앞으로 잘 될 거야, 수주가 되겠지, 되고 있어. 그 다음에 우리는 돈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 산업들이 있어요. 현찰이 들어와. 예, 중국인 관광단체. 아, 예. 중국 소비주가요. 예. 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한류주라고 하잖아요. 음. 화장품이라든가 호텔, 그쵸. 카지노. 얘네들이 지금 주가가 살아있거든요. 아. 얘네들도 사실 10년 동안 빠졌는데요. 이제 사실 7년이지 7년 본격적으로 빠진 거는 사드 터지고 나서. 예, 그래서 걔네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걔네들이 좀 왜냐하면 드러난 실적이 보이니까 그 주가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국 경제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좀 중국 경제 어렵다고. 예, 예.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자체적인 거는 옛날부터 내려온 얘기이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코로나 전부터.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거는 삭제하고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명품주가 잘 안 팔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소비가 좀 많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실제로 명품 주식들이 약간 에르메스라든가 에르메스 말고 루이비통이나 이런 이제 크리스찬 디올 같은 주가가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 뉴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이키가 잘 안 팔려요. 나이키가 지금 매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키도 신발에서 좀 고가라서 그렇죠, 그런가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중국 소비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에 지금 저 상태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요. 전 세계. 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나라 주식이 중국 때문에 사실은 원래 지금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으면 우리나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거죠. 떨어질 때는 중국하고 중국의 부동산 경기 문제, 그다음 미국의 이제 조정 국면 문제 때문에 같이 빠졌다가, 근데 올라갈 때는 나스닥은 회복이 되는데 중국은 이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나라는 갈만하다가 중국이 그 장중에 안 좋다 그러면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국의 영향이 우리나라에는 좀 많이 작동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관광 단체, 중국의 관광 여행은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얼마큼 들어올지 모르는데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신문에 나오는 업계 그 현장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사드 전후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내년 상반기에는. 그 얘기는 뭐냐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어 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사람 뽑는데 혈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어렵더라도 워낙 그 인구도 많고 일본 안 가잖아 이제. 그러겠네요. 그래서 종목도 잘 선택하면은 예. 또 그 많은 종목 중에 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죠. 1등은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요, 대표님, 만약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국의 포트폴리오도 있고, 미국의 포트폴리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우선 그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얘기한다면, 한 70%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고요. 30%는 현금을 항상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0%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인 기능을 원하신다 그러면 미국 주식 하세요. 70 다요? 네. 네. 그다음에 현금은 이제 달러로 갖고 계시면 되고. 근데 약간 트레이딩 하려고 하면 트레이딩 하려면 이제 미국 주식 하면 안 됩니다. 한국 주식 하십시오.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본다면 한국 주식은 5년 미만으로 갖고 가시면 좋고, 내가 5년 이상 가져가겠다 그러면 애플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5년 미만은 삼성 하시고 5년 이상은 애플 하셔라. 좀 그닥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왜냐하면 한국 시장이 왜 그렇게 10년을 못 끌고 가냐면
한국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이제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조업 국가잖아요. 저희는 그 제조 사이클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미국 애플은 이게 제조 사이클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뭐지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쉬어가는 거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70% 지금 현재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 미국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내가 앞으로 경기는 이제 살아날 거니까 지금 한국으로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그 우리나라 주식들 섹터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데 반도체, 2차 전지도 좋고 예, 그런 것도 좀 섞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미국에는 오늘은 좀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신 게 빅테크, 테슬라, 엔비디아였잖아요. 혹시 이 외에도 좀 좋게 보시는 미국 주식 있으실까요? 거대 기업을 좀 많이 보는 편에 속하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뭐 그 우리가 있는 해자가 있는 기업이라고 하죠. 해자가 있는 절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좀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 뭐 펩시, 코카콜라도 좋고요. 예, 물론 이제 수익률이 차는 측면인데 그런 것도 있고 뭐 코스트코 그런 것도 있고 맥도날드 있고 많죠. 예, 소비재 쪽으로. 예, 소비재 쪽으로 같이 워런- 섞으시면 더 좋아요. 워런 버핏 스타일이네요. 워렌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해자가 있는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애플이 50%지 않습니까? 네. 애플을 해자가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절대 강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정이 온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금리 인사이냐 금리 인하냐 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올해부터 금리가 4.75에서 5.5까지 오는 과정에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그 금리가 언젠가는 떨어질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은행도 그 고금리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채권 미 국채가 지금 역전금리가 역사상 지금 얼마야? 1980년도 이후에 가장 그 역전금리가 굉장히 갭이 크거든요. 스프레드가. 그럼 이것도 다시 원상 복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물론 이제 경기 침체는 불가항력입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하고 주가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금리를 본격적으로 내린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어진다고 하면 주식 참여하신 데는 적극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조정을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 대신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마세요. 주식은 그거 전혀 별개다. 예. 그래서 뭐 8, 9, 10, 뭐 예를 들어 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조건들로 한번 전망을 해본다면 8, 90 정도는 뭐 엎치락 뒤치락 좀 조정할 수 있지만 그 후부터는 점진적인 우상향을 예, 그렇죠. 앞서서 얘기해 그렇죠. 주시네요. 올해 같은 상승보다는 점진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식 비중을 조금 늘리고 주식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봐도 좋겠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30%는 왜 갖고 있냐?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30%가 강력한 힘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자산 운영을 좀 자기 스스로가 좀 원칙을 지키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몰빵 좀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동훈의 YG 스톡의 안동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